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제우스입니다. 2023년 6월 평가원 물리 모의고사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병원의 의료기기에서 파동 ABC. 자, 병원에 있는 파동 3개. X, 자외선, 초음파. 자, 요렇게가 전자기파죠. AB는 전자기파다. 진공에서의 파장은 A가 길다. A가 에너지 짱냐인데 얘가 더 에너지 크죠. 파장 짧고. 틀렸고. C는 매질이 없는, 자, 음파는 매질이 있어야 되죠. 탄성파라서. 자, 진동할 수 없다. 맞는 말.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핵융합 연구장치다. 쭉 핵반응. 자, 수소가 헬륨 되고 있어요. 1, 1, 2. 그럼 밑에 0이고, 2, 3, 여기 4니까 1. 중성자. 자, 얘는 질량수가 같냐? 2, 3이니까 틀렸죠. 기억은 중성자. 맞죠? 니은은 질량결선. 맞죠? 답은 5번입니다. 3번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양자수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자, 지금 보면 요 니은하고 기억만 좀 찾아볼게요. 파장이 제일 기니까 에너지 제일 작은 애. 자, C죠.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너지 작은 애가 2인데 여기는 없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요게 B가 되는 거죠. 방출된 빛의 파장은 A에서가 F에서보다 길다. A가 파장은 더 짧죠. 얘가 파장 길고. 자, 틀렸고. 기억은 B. 맞죠? 니은에 해당하는, 자, 니은은 C인데 5, 4 차이니까 이거 4로 바뀌어야 돼서 틀렸죠. 2번입니다. 자, 4번 다음은 자성체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코일을 고정시키고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B를 준비한다. 강아니면 상. 바닥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서 닿을 때까지 낙하 시간을 측정한다. 자, AB를 강한 자기장으로 자기화 시킨 다음에 낙하 시간을 잰다. 자, 실험 결과 A의 낙하 시간은 나다에서 같다. 요거는 이제 자기화가 안 됐다는 거죠. 자화됐다면 코일을 통과할 때 방해하는 힘을 받으니까 낙하 시간이 길어져야 되는데 지금 같다 그랬고. 그럼 B가 이제 결국 강자성체라는 거고, 자기화 시킨 후에 다 요때 더 길어질 테니까 시간이 나보다 다가 길다. 그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는 강자성체 아니고 나보다 다에서 길다 맞고, 다에서 코일과 가까워지는 동안 밀어내는 자기력. 그죠? 가까워질 때는 밀어내는, 멀어질 때는 당기는. 자, 답은 4번입니다. 5번 그림과 하나 같이 마찰이 있는 동일한 빗면에 놓인 물체 A가 각각 물체 BC와 연결돼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자, 운동 방향 이쪽이고 운동 방향 이쪽. 가나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6분의 1G, 3분의 1G고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ABC 질량은 각각 3mm, 6m. 빗면 A 사이에는 크기가 F로 일정한 마찰이 작용한다. 자, 움직이는 거 이쪽이니까 마찰을 여기로 표시할 수 있고, 움직이는 거 이쪽, 마찰은 여기죠. 자, A의 빗면 성분을 스몰 f로 잡아보면 여기도 빗면 성분 스몰 f 이렇게. 장력도 있겠지만 요거를 이제 하나의 개로 보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이쪽으로 mg, 자, 이쪽으로 6mg가 있을 거니까 식을 이제 얘와 얘에 대해서 써보면, 자, 이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크다는 얘기니까 F, 스몰 f 빼기 마찰력 F 빼기 mg는 F는 MA 4M 곱하기 6분의 1G라는 거고, 자, 여기서도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6mg 빼기 2 스몰 f 빼기 라지 f는 전체 질량 9m 3분의 1G. 자, 뭐 구하는 게 목표냐면 마찰력 F를 구하는 건데 mg 형태로 표현하면 돼요. FMG, 스몰 f만 없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식을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그대로 더해주면 얘랑 얘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F. 그러면 넘어가면 2F는, 자, 얘는 3분의 2. 얘는 3이죠. 그리고 6에서 뺄 거니까 3. 3에서 3분의 1 빼니까 3에서 3분의 1, 3분의 6,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F는 3분의 2mg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림 가는 저 위에 놓인 물체 AB가 정지해 있어. 알짜임은 빵. 나는 가에서 A의 크기가 F인 힘을 연직 윗방향으로 작용한다.
AB 정지했으니까 역시 R자임 0이고 저울에 측정된 힘 크기는 가가 나의 2배. 자, 요거를 EF 다시라고 하고 요걸 F 다시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저울이 AB를 EF 다시, 그러니까 B를 EF 다시로 밀기 때문에 B가 EF 다시로 밀어서 저울 묶음이 EF 다시가 됐죠. 여기서는 저울이 B를 F 다시로 밀었기 때문에 B가 F 다시로 저울 밀어서 이게 F 다시가 된 건데 왜 F 다시 차이가 나냐? 똑같은 AB인데 요 F 때문이죠. 요 F. F랑 F 다시를 더한 게 EF 다시. 아, 그래서 얘는 EF라고 해도 되고요. 요거 F라고 해도 되니까 B는 이렇게 F의 힘 받고 있고 여기는 EF의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B가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가가 나의 4배이다. B가 A를 미는 게 여기가 4배니까 요거를 4 스몰 f, 요거를 스몰 f라고 하면 A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지금 있는데 정지해 있으니까 R자 힘이 빵. 그러니까 4F가 중력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얘가 정지해 있으면 중력 4F랑 같은 크기 힘이 위로 작용해야 되는데 요게 F. 그럼 얘는 3F가 되는 거죠. 아, F가 3F구나. 자, A 중력은 4F라는 거 알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B가 A를 잡아 당기는, B가 A를 미는 게 지금 4F죠. B가 A를 미는 게 4F니까 A도 B를 미는 게 4F. 그 다음에 F가 3F니까 요거 6F죠. 위로 6F, 아래로 4F. R자 힘이 0이려면 아래로 2F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요게 B의 중력이죠. B의 중력. 아, 중력이 2배 차이. 질량이 2배 차이구나. 2대 1.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 질량은 A가 B의 2배다 맞고 가에서 저울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EF. 이건 찾았죠. 자, 디귿.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가 B한테 주는 힘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작반으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야 되죠. B는 A한테 요거 스몰 f의 힘을 가하고 있는데 스몰 f의 힘을 F가 3F였죠. 3스몰 F. 그러니까 요거는 3분의 1F. 맞는 말이죠. 5번입니다. 자, 7번. 그림 가와 같이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V0로 등속운동하던 물체 AB가 충돌하고 반대 방향으로 각각 V0, 2분의 1 V0로 등속운동한다. 쾅평 이렇게 된 거고 쾅평 후가 왼쪽이요. 자, 나는 AB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대해 나타냈고 AB 질량은 EMM, 충돌 시간은 T0, 3T0. 자, 충돌 시간이 이제 1대 3인데 일단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보면 자, MV0는 다 떼어도 됩니다. 그래서 2 반대 방향으로 2니까 운동량 변화량 4고 1 반대 방향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네요. MV를 붙이는 게 편하면 붙여도 되고요. 자, 얘는 충격량 I고 그럼 이거 F 곱하기 T. 근데 시간이 1대 3이래요. 그럼 힘 몇 대 몇이냐? 예, 나눠주면 되죠. 4. 나눠주면 2분의 1이니까 8대 1이죠. 8대 1. 자, A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4다. 4MV0. 나에서 면적이 얼마냐 이랬는데 나는 2분의 3이죠. 운동량 변화량. 충돌하는 동안 힘의 크기는 8배 맞죠. 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연력학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니까 꼭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쭉 그래프 1, 3 등원 과정. 근데 요게 지금 얘보다는 각점의 넓이가 넓죠. 그래서 온도 높은 거, 얘가 온도 낮은 거. 포에서 흡수한 열량 E0. 자, 여기서 열을 흡수했는데 E0. 자, 1, 2, 3, 4랑 W가 지금 나왔고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채워주면 됩니다. 1과 3는 온도가 안 바뀌었죠. 그래서 1과 3 0이고 그 다음에 4는 열 흡수 구간이니까 플러스 2분의 2제로 그럼 여기 플러스 2분의 2제로 한 바퀴 순환하면 온도는 다시 원위치가 되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2제로 그러면 Q도 마이너스 2제로. 자, 얘는 여기 플러스 320. 그러면 여기 3 구간 보면 받은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자, 1은 이거 플러스죠. 마이너스 2, 제로. 이게 빈칸 다 채웠습니다. 1에서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은 0이다. 1에서 흡수하고 있으니까 틀렸죠. 2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감소량 2, 제로. 4에서 2, 제로 같은 크기라서 틀렸고 답은 바로 2번. 넘어가시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이제 연습도 필요하니까 해볼게요. 흡수한 거는 5죠. 5. 5, 2, 제로만큼 흡수했는데 한 일은 2만큼 했죠. 또는 1 빼기 흡수한 거 5, 2, 제로, 방출한 거 3, 2, 제로 뭐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0.4 맞죠? 2번입니다. 자, 9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PQ가 정지해 있고 같은 좌표계에 있고요. 관찰자 B가 우주선 타고 슝 하고 가는 거. 그럼 B가 봤을 때는 광원도 A도 또 여기 광원도 이렇게 이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누가 봤냐에 따라서 운동은 상대적으로 나타나니까 A의 관성계에서 A에서 PQ의 거리가 L로 똑같고 자, 고유 길이가 되죠. PQ에서 A를 향해 동시에 빛이 방출된다.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거니까 빛은 동시에 도착이죠. 그래서 A의 동시 도착. 헌데 한 장소는 동시성이 나타나죠. 한 장소는 절대적인 동시성. A가 동시면 B도 동시다. 그래서 B가 봐도 동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B가 봤을 때는 A도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봤을 때 빛이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하려면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고 여기서 가고 있는데 도착해야 될 A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더 많이 가야 되고 얘는 좀만 가면 되니까 여기서 먼저 방출. 그래서 나중에 방출돼야 되죠. 길이 수축을 고려하더라도 그런 겁니다.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A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자, A가 봤을 때는 B가 느리게 가는 거죠. 운동하는 물체가 느리게 가는 걸 보이니까. B의 관성계에서 빛이 P에서 A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자, 빛이 P에서 A까지 갈 때는 얘가 마중 나와서 짧아지기도 하고 길이 수축도. 길이 수축 플러스 마중 나오는 효과까지. 물론 마중 나오는 효과가 좀 더 크겠죠. 자, 그래서 걸린 시간 더 짧아지니까 틀렸죠. L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B 관성계에서 빛은 Q에서가 P에서보다 먼저 방출됐다. 맞죠? 속력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자, 10번 그림과 같이 점전화 ABC를 X축에 고정했다.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의 2배. 자, 얘 Q라고 하면 요거 2Q라고 할게요. B와 C가 A로부터 받는 힘은 F 같다. 자, 이렇게 받은 힘 F. 요렇게 받은 힘도 F래요. 그럼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거리가 지금 1대 3인데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으려면 전하량이 1대, 그러니까 전하량의 곱이 1대 9여야 되죠. 1대 9. 그럼 요렇게 곱했을 때 2. 그럼 요렇게 곱했을 때 9배니까 18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18Q라는 거 알 수 있고. A, B 사이는 서로 밀어낸다 그랬으니까 플러스로 가정을 해보면 AC 사이 잡아 당기려면 얘 마이너스여야 됩니다. 자, 기억 전하량의 크기는 C가 가장 크다 맞는 말이고 BC 사이에서는 잡아당기는 거 맞고 BC에 작용하는 힘은 F보다 크냐 이랬는데 AC에 작용하는 힘이 F인데 거리 3과 전하량 18. 근데 BC는 거리도 가까워졌고 얘 때문에 전하량도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크죠. 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 다음은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LED 저항 스위치를 연결하고 자, X, P, N 중 하나다. 자, X가 이쪽 있지. A에 연결을 하니까 C에서 지금 방출이 됩니다. 순방향이란 얘기인데 A에 연결하면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C에서 방출이 되니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P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쪽이 플러스인데 여기가 역방향. 그럼 여기가 순방향이라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 자, 반대로 B도 이제 찾아보면 B에다가 연결하게 되면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고 이쪽이 플러스 극. 근데 D에서 방출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면 됩니다.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A에는 역방향이 걸리느냐. 스위치 A에 연결하게 되면 플러스. 근데 여기 N이죠. 그러니까 역방향 맞고. B의 X는 P형이니까 틀렸고.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자, B에 연결했을 때는 여기 플러스여가지고 D가 순인데
D.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 접하면서 멀어지냐. 순방향이면 접합면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그림과 같이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는 PQ가 일정한 각을 이루고 고정되어 있다. P에는 전류가 I0인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른다. 자, 얘 때문에는 들어가는 자기장, 여기 나오는 자기장. 점 A에서 P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B0고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0이다. 자, 점 A에서 P가 만드는 게 B0, 그러니까 나오는 B0를 만들고 있는데 PQ에 의해선 0이래요. 자, 얘가 D만큼 떨어져 있고 Q에 대해선 2D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Q에 흐르는 전류가 2배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가 들어가는 거 만들어야 되죠. 들어가는 거 B0. 그럼 얘가 들어가는 거 만들려면 전류가 이렇게 전류 흘러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결국은 전류 방향 이쪽이라서 기역 쪽이 되는 거죠. 자, 기역. Q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기역이다. 맞고. Q에 흐르는 전류 EI0 맞고. B에서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자, 얘는 그대로 오른쪽이니까 들어가는 거 만들 거고 같은 ED라서 들어가는 B0. 근데 얘는 이제 거리가 2배로 바뀌었죠. 자, 여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들어가는 거 2분의 B0를 만들죠. 거리가 2배 됐으니까. 그럼 들어가는 2분의 3B0.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13번. 가는 균일한 자기장의 원투가 있는 XY 평면에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고정되어 있다. 자,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상황인 거 조심해야 돼요. 원의 자기장 세기는 B0를 일정하고 얘가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일정한 자기장은 무시해도 됩니다. 만약에 움직이는 거면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는 방향이냐 들어오는 방향이냐 그러면 그때는 또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는 변화량 고려할 때만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변화량 고려할 때만.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것만 가지고 보면 쭉 해서 자기장이 증가하다가 5초일 때부터 이제 자기장이 감소하는데 기울기가 다르죠. 기울기가. 얘는 2배 차이죠. 기울기가. 그래서 여기서의 변화가 뭐 델타 B면 여기서 변화는 2 델타 B가 되는 거. 요것도 주의하시고. 1초일 때 고리에 유도전류 흐르지 않느냐. 1초일 때 이거 합쳐서 0이어도 변화량이 있으니까 전류 흐르는 거죠. 2초일 때 P에서 유도전류 방향은, 자, 2초일 때 계속 들어가는 거 많아지니까 나오는 거 만들어야 되고, 나오는 거 만들려면 이렇게 흘러야 되죠.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3초, 6초일 때가 같을 수가 없죠. 6초일 때가 2배. 답은 2번입니다. 14번. 그림은 10m/s의 속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냈다. 자, X축으로 진행하는데 X축으로 변이를 나타냈대요. 어떤 순간에는 파동의 모양이 P와 같고 어떨 때는 Q와 같다. 요거는 이제 그냥 실제 줄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쳐다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P가 Q가 될 때 0.3초, Q가 P가 될 때 0.1초. 자, 얘가 왼쪽으로 진행해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왼쪽으로. Q가 P가 된다. 한 칸만 옆으로 이동하면 되니까 0.1초. P가 Q가 되려면 한 칸, 두 칸, 세 칸. 실제 이동하진 않지만 요거 판단할 때는 이동하는 것처럼 해서 따지는 방법이 있죠. 자, 마이너스 X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속력이 10. 파장을 지금 알 수가 있죠. 파장이 4네요. 그러면 주기도 알 수 있고 진동수도 알 수가 있죠. 파장은 4m다 맞고, 속도는 주기분의 파장. 파장 곱하기 진동수. 자, 주기는 0.4초다. 그렇죠? 0.4분의 4 해야 10 나오니까. 자, 이거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15번. 그림같이 파원 S1, S2에서 진폭 이상이 같은 물결파를, 자, 위상 같은 걸 발생시켰으니까 경로차, 반파장의 짝수배면 보강이죠. 물결파에서는 보강은 조심해야 될 게 명암 반복이라는 거. 자, 기억. B에서는 보강 간섭이냐? 이건 뭐 마마가 만났으니까 보강. Q에서 수면의 높이는, 자,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각 파를 발생시킨 근원에서 요 수직 2등분선은 다 보강선이죠. 다 보강선. 그러니까 물결파는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물결파 이런 식으로 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강, 보강, 보강 그리고 여기가 상쇄선들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가 보강이고 여기가 지금 보강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가 보강 상쇄는 여기가 지금 상쇄 여기도 상쇄 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실제 그림 안 그리고 할 때는 경로차 공식 가지고 풀어도 돼요. 자 Q에서 수면의 높이는 명한 반복이니까 높이 변화는 일어나는 겁니다. 마마 보강, 골골 보강. PQ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2개냐 이랬는데 자 PQ 사이, 요 사이는 얘밖에 없죠. 1개라서 틀렸고 경로차 이용해도 돼요. 거리 나왔기 때문에 요거 3, 여기 4, 5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6번 그림 가는 단색광이 공기에서 매질 A로 입사한 자 세타 I로 입사 매질 A 옆면 P의 임계각으로 자 임계각으로 가면 꼭 이렇게 굴절각을 그려주세요. 아 매질 A보다 물이 굴절률이 더 작구나 물의 굴절률이 있다 이러면 매질 A가 굴절률이 더 큰 거죠. 공기 굴절률은 이제 제일 작고 자 이제는 물과 매질 A 사이에서 다시 세타 I로 입사를 시켰다. 자 기억 A의 굴절률은 물 굴절률보다 크다. 이거는 맞죠. 가에서 세타 I를 증가시키면 자 얘가 커지면 요 각도 커지고 그러면 요 임계각은 작아지죠. 전반사 일어날 확률은 없어지죠. 나에서 단색광은 옆면 P에서 전반사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여기서 굴절률 차이가 컸기 때문에 세타 I에 대해서 지금 얘가 많이 꺾였는데 여기는 같은 각으로 쐈어도 지금 요 녀석보다는 예를 들어 제가 꺾이는 게 이 정도다 이러면 얘보다 덜 꺾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세타 C가 임계각이었는데 얘는 임계각보다 더 작아지는 거죠. 그 각도가. 여기서 굴절률 차이가 더 크고 여기가 굴절률 차이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꺾일수록 여기 각이 커지는데 여기서 덜 꺾이니까 A와 물의 요 사이 입사각은 더 작아지게 되죠.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죠. 1번입니다. 17번 그림은 금속판 PQ에 단색광을 비쳤을 때 PQ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냈다. 문턱 진동수는 자 문턱 진동수는 요거죠. 그래서 Q가 더 큰데 P가 작다. 맞는 말이죠. 광양저설에 의하면 진동수가 F0인 단색광을 Q에 오랫동안 비춰도 자 진동수가 F0인 단색광을 Q는 지금 F0면 광전효과 안 일어나죠. 그래서 맞는 말. 진동수가 EF0일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은 자 물질파 파장을 람다는 mv분의 h 루트 2m 운동에너지 2k분의 h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그게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의 제곱근 아니면 운동량의 최대값으로 보는 건데 자 Q랑 P를 보면 진동수가 EF일 때 운동에너지가 3대1이죠. PQ가 운동에너지 3대1 P랑 Q 운동에너지가 3대1이니까 물질파 파장은 1대 루트 3이죠. 자 그럼 최소값은 Q가 P에서의 3배가 아니라 루트 3배니까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의 출발선에 정지해 있던 AB가 자 둘 다 정지해 있다가 가속도 2A인 등가속도 운동을 여기까지 가속도 2A로 구간 2에서는 등속 운동 구간 3에서는 가속도가 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정지한다. 자 여기가 정지니까 여기서 가속도는 이제 마이너스란 거 알 수 있죠. 구간 3에서 AB 사이가 L인 순간 속력이 각각 VA, VB다. 자 처음 얘가 정지하고 있고 A가 요 L만큼 이동했을 때 B도 출발. 그럼 요때 속력을 V라고 하면 B도 요 시간이 지나면 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전에 나왔던 두 공이 서로 다른 거리에서 이제 움직이는 운동하고도 비슷한 건데 A가 가고 시간 지나서 B가 가면 항상 A를 이제 B가 따라가면서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감만 잡기 위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A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가 등속 운동 했다가 등속
EA 등속 이렇게. 그럼 B는 이제 A가 출발하고 나중에 이런 운동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요 L에 대한 시간값, 여기의 시간값하고 B가 VB였다가 B가 만약에 VA가 된다면 요 시간값이 같다는 거. 자,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선 A에 대해서 평균 속도식을 한번 써보면 0인데 V가 됐으니까 이걸 V로 잡으면 S는 VT, L은 2분의 V 곱하기 T. 요 T가 지금 저 T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평균 속도식을 한번 써볼게요. L은 2분의 VA 더하기 VB. L은 VT, 평균 속도. 그 다음에 T. 자, 그러면 이게 2T, 2T니까 V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V는 VA 더하기 VB. 자, 그 다음에 가속도가 지금 여기가 2배 차이인 거. 여기 가속도. EA는 T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V만큼 바뀌었죠. 자, 여기는 가속도가 A인데 T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자, VB가 더 큰 값이기 때문에 VB 빼기 VA로 표현을 할게요. A에다가 저희 방향을 안 붙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식을 다시 비교해 보면 2A이고 얘 A니까 여기다 2를 곱하면 이렇게 같은 거죠. V는 2VB 빼기 2VA. 그래서 평균 속도식과 가속도식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VA 대 VB의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자, 요렇게 그냥 바로 빼줘도 되고 둘 같다고 놓고 계산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3VA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니까 3VA는 VB가 되네요. 그럼 B분의 A는 3분의 1.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19번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BC가 등속 운동을 한다. ABC의 운동량 크기는 4P, 4P, P. 나는 AB 사이 거리와 BC 사이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자로 나타내고 하는 것들도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네들에 대한 절대값을 이제 구해 볼 건데 2분의 6, 그럼 3이고 얘는 4분의 12, 3이고 그래서 이건 3, 3 같은 크기고 자, 일단 3, 3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5, 2분의 5고 얘는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라서 요거를 다 2를 곱해가지고 얘를 6으로 잡고 요것도 6으로 잡고 그 다음에 요걸 5로 잡고 그 다음에 얘를 3으로 잡고 풀어볼게요. 숫자를 좀 최대한 단순화해서 정수화 시켜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속력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 A 지금 보면 A 오른쪽 가고 B 왼쪽 그럼 A랑 B랑 이제 부딪힐 텐데 부딪히는 시점이 지금 ET0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A, B가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충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안 바뀌고 있으니까. 자, 일단 A 속도를 V라고 놓으면 자, 1로 가고 있는 거고 A랑 B가 6으로 가까워져야 돼요. A랑 B가 6으로 가까워져야 되니까 B 속도가 A 속도보다 6이 작아야 되니까 6을 빼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게 근데 조심해야 돼요. 속력입니다. 속력. 방향 표시는 했지만 이게 속력 값이라서 V-6이 답이 나왔을 때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가 이제 6보다 작은 겁니다. 뭐 3, 2 이런 식으로. 자, BC를 비교하면 B랑 C는 속도가 5 차이인데 멀어지는 거니까 자, 둘의 속도 차이가 5가 나야 돼요. 그럼 5가 나야 되니까 C한테 5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충돌 전에 속력을 나타낸 거예요. 속력. V, V-6, V-1. 자, 부딪히고 나면 A는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왜냐면 4P, 4P 운동량 합이
지금 0이기 때문에 부딪히고 B가 왼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B도 1로 가야 되기 때문에 A는 이쪽. 자, C는 충돌 안 하니까 그대로 이쪽이라서 V-1 그대로. 자, C 속도는 그대로 내려왔어요. 자, A, B 충돌로 요거랑 이제 비교해 보면 되는데, C가 지금 V-1인데 B랑 C의 속도 차이를 보니까 3 차이. 근데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B가 C에 대해서 3만큼 속도가 커야 돼요. V-1이니까 V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랑 A는 속도 차이가 6이에요. 자, 속도 차이가 지금 6이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속력 차이가 6이 나야 되니까 6을 빼주면 V-4. 자, 여기까지가 한 세트인데, 여기까지 되고 나면 V가 V-4로 바뀌었다. 오른쪽 V가 왼쪽 V-4로. 그래서 A의 속도 변화량은 왜 까만색이 됐지? 자, A의 속도 변화량은 4라고 할 수가 있죠. 자, B는 이쪽으로 V-6, 이쪽으로 V 플러스 2, 이쪽으로 6, 이쪽으로 2니까 8 바뀐 거예요. 속도 변화량이 4대 8, 1대 2니까 결국 A 대 B는 질량 B가 운동량 변화량 똑같아야 되니까 2대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B 질량을 1이라고 하면, B 질량 1이라고 하고 A 질량 2라고 하면 속도 변화량 1대 2를 가지고 이제 실제 V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요 V 대 V-6이 1대 2가 아니고요. 요게 지금 음수라서 이게 반대 방향이니까 1대 2는 V 대 마이너스 V 더하기 6,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됩니다. 요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2V는 마이너스 V 더하기 6이니까 3V는 6이라서 V가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를 다 넣어주면 돼요. 자, 얘가 2였던 거고,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1이었던 거고, 자,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4가 되는 거고, 얘는 1. 자, T는 T0일 때 속력은 A, B가 같냐 이랬는데, 자, 속력 2배 차이 나고 안 똑같죠. BC의 질량은 같냐 이랬는데, 4P 운동량을 가지는 B가 속도가 4였고, P의 운동량을 가진 C가 속도가 1이었어요. 질량이 똑같다는 뜻이죠. 자, T가 4T0일 때 B의 운동량 크기는, 자, 충돌 이후에도 운동량 크기는 4P0죠. 왜냐면 속도가 그대로니까.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운동하던 질량이 M인 물체가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온다. 높이가 같은 점 PS에서 물체 속력은 EV0, V0. 자, EV0, V0. 운동 에너지가 지금 2배 차이. 아니지, 운동 에너지가 4배 차이죠. 속도가 2배 차이니까. 최고점 Q에서의 속력은 V0이다. 자, 여기도 운동 에너지가 4배 차이가 나는 거죠. 높이차가 H로 같은 마찰 구간 1, 2에서 물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2가 1에서의 2배다. 자, 여기서 지금 2만큼 줄어든다면 여기는 2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잘 보면 처음 여기서 EV0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2만큼 줄어서 여기에 대한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건데, 그리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도 생기고, 그 포텐셜 에너지들 중에서 쭉 내려가면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늘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근데 이제 마찰 구간에서 에너지가 잃어버리고 사라지는데, 이 V0로 똑같아요. 속력이 지금 똑같아요. 여기서 운동 에너지랑 여기서 지금 운동 에너지가 똑같은데, 여기 두 군데서 운동 에너지가 똑같다는 것은 마찰 구간에서 만약에 일을 안 했으면 EH만큼의 EMGH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어야 되니까 EK 더하기 얘에 대한 운동 에너지 값이 추가로 붙어야 되는데, 그대로 같은 값이라는 얘기는 요게 마찰이 한 1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쪽 이만큼 일을 했다, 이만큼 마찰이 일을 한 게 마이너스 MGH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P점을 기준으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난 건데, 이렇게 그 운동 에너지 변화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운동 에너지가 지금 얼마나 바뀌었냐 이러면, 운동 에너지가, 여기 운동 에너지를 42K라고 하고, 속도 2배 차이니까 얘를 2K라고 하면 32K가 바뀌었죠. 근데 그걸로 마찰 구간에 MGH의 일을 했고, 그 다음에 EH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EMGH의 일을 해서 32K는 3MGH구나. 그 말은 2K가 MGH란 얘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H 높이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추가될 텐데 그 값이 2K. 운동 에너지가 2배 차이구나. 자, 그래서 여기가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니까 속력은 루트 2배가 되는 거죠. 루트 2배. 그래서 루트 2V0 3번이 되는 겁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